여러분,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0만 원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400만 원을 줬으니까 6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공약 파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과 정의,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입니다.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약대로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예요. 최소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600만 원은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웬만하면? 최소니까요. 그러면 600만 원보다 더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는요.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기업, 여기는 다 받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피해가 큰 곳은 600만 원보다가 더 받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000만 원씩 가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상공인이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기업입니다. 30억 원 이하 소기업. 여기에는 그만한 충분히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22조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놨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째 보면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말썽만 많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데 대해서는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3조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1차 추가 경정 예산 16조 9천억을 포함하면 벌써 50조 플러스 알파가 늘었어요. 굉장히 빨리 늘어나죠. 작년에 추가 경정 예산이 50조 정도 되잖아요. 그 전년에도 한 50조에서 60조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진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뿌렸을 때 시장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 물가를 자극해서 안 그래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행히 국채 발행은 안 하겠다. 쉽게 말하면 빚내서 돈 뿌리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53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러면서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행이죠. 나라 빚이 안 그래도 지금 1075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까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 빚까지 또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처럼 커질 텐데
그나마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여러분, 이 33조 플러스 알파에는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이게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들에게는 또 그만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만한 어떤 지원금이 지금 돌아갈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손실보상금에는요, 그동안 여행이나 공연이나 전시, 항공 운수까지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370만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한선도 말입니다. 하한선도 현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고요.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금 금융지원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돈 빌린 게 엄청나거든요. 특히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빌린 돈 1금융권으로 저금리 대환대출도 해준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특고가 특수고용직이죠. 법인 택시나 전세, 노선버스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이런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농어민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비료나 사료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추가 발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방역에 대한 강화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됩니다. 진단검사비나 필수 방역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포퓰리즘 성격으로 뿌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쪽으로 돈을 푸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국민이 그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퓰리즘적으로 푼다, 저는 이것도 나라 경제를 좀먹는 그런 최악의 어떤 수순이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66조 원이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서라도, 물가가 폭등하고요, 통화량이 늘어나서 거품이 끼는 것은 반드시 막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경제가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 것은 좋을지 모르나 그 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600만 원, 최소 6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돈을 지원받는 거라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그런 진단도 나오기 때문에요, 아끼고 절약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 움직이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그런 스스로 돕는 역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돕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